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20화 분석 및 1021화 네타 떡밥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루피의 기어 핍스의 퍼포먼스를 기존의 기어 포스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부터 카이도와 빅맘의 비대칭 전력을 초토화시킬 시나리오까지 풍성하게 담아 보았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피스 1020화 내용 중 모모노스케의 활약에 대한 떡밥이 풀렸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모모노스케는 와노쿠니 전장에서 루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급으로 은은함을 넘어서 굵직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전장에서 상대방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루피 연합 일행들에게 중요한 정보 또는 루피의 목소리를 전해주며 전장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도 루피가 모모노스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루피는 모모노스케에게 한 가지 더 큰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오니가시마를 다시 기존의 위치로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오히려 차기 슈군으로 뽑히고 있는 모모노스케보다 루피가 더 와노쿠니에 걱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이런 루피의 부탁에 대해서 그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루피는 모모노스케 역시 카이도의 혈통 인자로 만든 악마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용의 불꽃을 이용하여 섬을 다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모노스케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루피의 도움 요청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럴 때 모모노스케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존의 모모노스케가 보여준 겁쟁이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며 시도를 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카이도 앞에서 차기 슈군에 대한 발언을 했던 패기와 용기를 살려 다시 섬을 이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내는 것이죠. 루피는 모모노스케 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하며 용기를 줍니다. 모모노스케는 내가 차기 와노쿠니의 슈군이 될 남자인데 이런 중대한 일에 겁을 먹고 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용으로 변신하며 일단 루피를 다시 오니가시마로 이동시켜주려고 합니다. 루피를 오니가시마로 이동시킨 후 모모노스케는 오니가시마를 다시 반대로 날려보내야 하는데요. 현재 카이도가 야마토와 전투를 펼치고 있고 처음 카이도의 힘과 스태미너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모노스케의 전력을 다한 불꽃으로 충분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모모노스케가 어리지만 이번 와노쿠니 전장에서 포지션이 차기 슈군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모노스케 역시 그에 맞는 활약을 보여줘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모노스케의 각성에 대한 네타 떡밥 역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모모노스케가 분명 차기 슈군의 입장에서 카이도와 전투를 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노쿠니의 중요한 일들 그리고 루피 일행들이 카이도와 싸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초 역할로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 1인분 이상 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그 다음 내용은 루피가 다시 오니가시마의 전투에 참여했을 경우 시나리오와 기어 픽스가 등장했을 때 분명 상황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루피는 다시 카이도와 싸우기 위해서 오니가시마로 향하는데요. 루피는 카이도에게 2번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력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이 말은 즉 루피가 다시 자신이 기존에 보여줬던 기술로는 카이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건데요. 루피가 기어 픽스로 나타날지 고무고무 열매 각성으로 나타날지 두 가지의 카드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의 카드 중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건 기어 핍스죠. 요즘 트렌드는 기어 핍스에 루피가 고무고무 각성의 느낌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메타가 신뢰를 얻고 있을 정도로 루피의 기어 핍스의 기대감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루피가 회복하고 모모노스케와 함께 오니가시마로 향할 타이밍이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루피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기존 기어 시리즈는 혈관, 뼈, 근육의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려 전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기어 핍스는 뇌의 신경계통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견문색의 패기 같으면서도
파워는 패왕색과 무장색을 섞어서 극한으로 끌어올렸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루피가 보여줬던 능력들을 집대성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에서 패기를 종합하여 집대성하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변을 공으로 변형시키게 되면 루피의 공격 수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탄력과 순간 스피드 파괴력 역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상상해봤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천 개의 게틀링건과 모든 환경이 공유화되어 루피가 튕기면서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소름 돋네요. 그리고 카이도를 위한 기술이라고 대놓고 연마했던 와노쿠니식 무장 생리호와 패왕색의 패기를 믹스한 새로운 형태의 공격 모드 역시 기대해볼 만한 퍼포먼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들이 발현된다면 현재 카이도와 빅맘의 무장색의 경화를 충분히 관통하며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솝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오니가시마에서 우솝과 상디를 제외한 일진 모자 일행들 모두는 이제까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디는 퀸과 전투각이 잡혀있는 상태고 우솝이 살짝 애매해진 상황인데요. 우솝은 로빈과 전투 중인 블랙 마리아에게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비전투원인 니코 로빈과 부르기 블랙 마리아를 리타이어 시키기 역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솝의 폭발형 탄환은 거대한 블랙 마리아에게 100% 이상의 데미지를 줄 확률이 높으며 우솝이 만약 자신의 신무기로 화염 계열의 탄환을 보여준다면 블랙 마리아의 카운터에 해당하는 즉 블랙 마리아의 핵심 전력인 거미줄을 다 녹여버려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솝은 아무래도 캐릭터 특성상 자신의 신체 피지컬을 극대화하는 전투력 상승보다 자신의 기술을 진화시켜 탄환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그림이 스토리의 개연성에서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솝이 각성하여 오니가시마 전 지역을 관통하는 엄청난 탄환이나 좁은 범위지만 그 범위 내에서 엄청난 폭발을 보여주는 탄환을 만든다면 1인분 그 이상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기대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새로운 아군 세력의 참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루피사나 해적단의 개입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긴 하나 위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들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아군에게 우호적인 세력의 개입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로 아무래도 카이도와 사왕의 이름값과 카이도 공략에 아직도 답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은데요. 밀짚모자 대선단이 가지는 의미는 루피의 세력의 범위이자 규모로서 루피가 사왕급 레벨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루피가 대선단을 구축 후 그들과 함께한 전투가 아직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필연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나 카이도와 빅맘의 전투가 끝나고 마지막 섬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루피가 다른 조력자들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세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편이 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와노쿠니 전장은 차라리 샹크스나 사부 같은 루피와 스토리로 엮여있고 현재 위치나 행방이 묘연한 인물들의 개입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야마토와 카이도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카이도는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야마토의 심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용의 형태에서 사람 수인화 모드로 변신을 하고 이미 루피와 모모노스케를 자신이 죽였으니 넌 이미 너의 목표인 그들의 호위를 실패했다며 멘탈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마토가 루피가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이 되어버렸는데요. 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야마토가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갈 거야 하는 대사를 했는데요. 자세히 분석해보면 루피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와노쿠니를 나가서 혼자 바다로 나갈 건지 자세한 해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야마토 성격상 혼자서 바다로 나가는 가능성 역시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야마토가 루피의 배에 타고 동료가 되고 싶다고 해도 루피가 받아줘야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원피스 1020화 이후 야마토와 루피의 스토리 진행에 대해서 예측을 해봅시다. 루피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분명 카이도에게 패배하던 때를 회상하며
카이도의 현재 상태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현재 카이도를 야마토가 루피를 대신해서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루피는 야마토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더 커질 것이고, 만약 다시 카이도를 찾아갔을 때 야마토가 죽기 직전까지 몰리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루피 너와 같이 바다로 나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만 던져준다면 루피의 성격상 야마토에 감동하여 동료로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와노쿠니에는 이미 모모노스케라는 차기 쇼군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 있기 때문에 야마토가 이곳에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 루피가 지금처럼 여기에 남아서 모모노스케를 지켜달라는, 혹은 모모노스케를 도와서 와노쿠니의 안정을 원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 비비 때와는 다르지만 느낌은 비슷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와노쿠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10번째 동료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뒤에 등장할 캐럿의 활약 그리고 키네몬의 활약들이 어차피 10번째 동료는 야마토일 텐데라고 색안경이 껴질 것 같아서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